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향수라는 걸 뿌리고 살잖아요. 향수. 향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뿌리게 되면 향수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잖아요. 향수, 향기. 우리가 흔히 예절은 마음의 향기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것 같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 5분 법신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나라의 행복, 법신의 행복, 부처님 나라, 법신의 나라.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흡사 행복이라고 하는 것, 니르바나, 지고의 행복이죠. 행복은 향수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뿜어나온 향기가 자기에게도 아름답고 남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그 향기를 뿜잖아요. 근데 꽃향기, 대표적인 향기는 꽃향기 같은 거 있죠. 향수 같은 것도 무슨 꽃에서 나오는 그런 그 무슨 여러 가지 즙을 짜고, 갈리마드란 유명한 그런 그 불란서의 왕실 향기, 세계적인 향수 회사죠. 꽃 뭐 장미꽃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꽃에서 즙을 짜가지고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에스티로더, 유명한 그런 에스티로더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원래 화학자였거든요. 화학자였는데 화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향기를 연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그 향수 회사를 만들고 있죠.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에스티로더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향수가 시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수백억 달러 회사에, 수백억 달러. 뭐 심지어 향수 가지고, 향기 가지고 치료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향기라는 게 마르셀 프루스트 유명한 그런 그 잊어버린 과거를 찾아서 보면 마들렌, 어렸을 때 그 홍차에 찍어 먹었던 그런 마들렌이란 뭔가 과자가 있었는데 그 과자 냄새를 맡고 이 향수라는 건 기억을 일깨우는 뭔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특유였던 향기 같은 그 향기와 연관된 모든 걸 다 끌어내면서 그 명작을 썼죠. 향기.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고 귀는 또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하지만 향기는 이렇게 풍겨오는 것, 냄새가 나는 걸, 향기를 이렇게 뭔가 맛보면서 향기를 취하면서, 향기는 우리를 과거로, 기억의 세계로 그렇게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향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경을 취하는 마음, 예절은 마음의 향기니까. 부부유별이니 뭐 군신유이니, 우리가 삼강오륜 뭐 옛날 고리작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부부간에도 예의를 취하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대해서도 예경을 취하는 자세, 예절이 참 중요하죠. 사실은 우린 정말 삶의 향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꽃의 향기처럼,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잖아요. 향기라는 게 뭔가 이렇게 터져나오면서, 꽃이 터져나오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회라거나 단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지면서 우리가 개혁이란 말, 해탈, 아까도 해탈직연양이래. 해탈이란 말은 뭔가 국악을 탈피한다는 거죠. 요즘의 분위기가 어때? 지난번 과거보다 분위기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와 다른 뭐 개혁이라거나 혁신, 왜 회사에도 뭔가 아니 뭐 혁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인노베이션. 또 요즘에 무슨 뭐 적폐청산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 정권들이 많이 섰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무슨 뭐 OECD 내 자살률 1등이고 말이죠. 노인 빈곤율.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즘에 이제 새롭게 취하는 그런 그 정책을 뭐 소득 주도 경쟁이다 그래요.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를 하겠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그랬잖아요. 신자유주의. 근데 신자유주의를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해봤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보자 해서 바꿨는데 이제 정권을 좀 잘 좀 그렇게 펼쳐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적폐, 과거에 그릇된 것을 뭔가 걷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혁신이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요. 우리가 개인의 어떤 그런 적폐, 개인들도 정패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들도 과거의 나를 뭔가 개혁해야 되죠. 개조해야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예불을 법회 시작하기 전에 꼭 예불을 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 개향, 정향 그저 그냥 그 노래 부르면서 뭐 노래 부르듯이 그냥 뭔가 읽고 뭐 외우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룰에 투철한가. 개양. 우리가 개를 잘 지키지 않다 보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거든요.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개인도 적폐를 청산하는 마음 같은 거. 순수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아니 과거의 정적을 처단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또 열애로 하고 어쨌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건 치워야지 뭔가 아니 청정해지겠죠. 그 종교 같은 것도 뭐 개혁 그래요. 종교도 1400년대 유명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스라는 사람이 하도 서양에서 교황권이 난리법석을 치고 카톨릭이 난리법석을 치니까 분명히 너희들 종교는 이게 뭔가 개혁이 돼야 된다. 100년 뒤에 뭔가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뭔가 개혁을 할 거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죽었는데 꼭 100년 뒤에 1415년에 후스가 죽었으니까 1510년 딱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를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그 시대가 뭔가 이 종교가 너무나 적폐가 많다. 그러니까 청산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가자. 인간의 어떤 이성에 합당한 주장이었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한순간에 뚝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뭔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인망을 모아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선 자기 자신부터 향기를 뿜어야 돼요. 개인부터 개양, 정양, 해양, 해탈향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향기를 뿜어야지 향수처럼 아름다운 향수처럼.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 하니 아름다운 향기 따라서 이렇게 살아요. 사회
전체가 다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그런 사회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의 어떤 그런 비결은 뭐냐? 자유다. 그건 뭐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행복은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운 마음. 속박당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유는 바로 해탈을 의미하고. 그럼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하냐? 과감히 자기가 과거를 과거에 그릇된 것을 뭔가 제거해내는 그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살의 덕목을 위대한 용기와 과거의 나를 처단할 수 있는, 과거의 나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잘 되도록 기원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용기, 자유의 비결은 용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건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향수와도 같다. 그런 마음의 자세. 향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 건데? 터져야 된다. 꽃이 터져. 꽃망울 딱 뭉쳐 있으면 향기가 안 나죠. 터져야지. 그래야 돼. 자기가 터질 수 있는 말이죠. 해탈, 줄탁동시란 말도 있잖아요. 달걀 속에서 뭔가 하니 병아리가 탁탁탁탁탁 껍데기를 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엄마가 그 소리도 안 나면 엄마 닭이 깨뜨리지도 못하죠. 뭔가 자기가 해탈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뿜을 수가 없죠. 꽃도 자기가 터져야지 아름다운 향기를 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다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기 자신의 위실력, 개인의 힘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죠. 뭐 화학에 보면 촉매란 얘기를 총매제. 이른바 말하면 허공 가운데 있는 정말 말이에요. 칼 보슈라는 사람 같은 사람 질소를 어떻게 고정시켜 가지고 공기 중엔 질소를 해가지고 이제 철이라고 하는 Fe 철을 촉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 촉매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기 자신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게 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촉매라고 하는데 철을 촉매로 해서 질소를 고정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얼마나 과하게 많이 쓰인지 몰라요. NH3.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다 지켜보시면서 그릇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보익생 만어공모라 중생수기 등리. 하는 사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 부처님은 위대한 촉매자예요. 위대한 중개자라고 할까요? 하는 대로, 뿌리는 대로 다 열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즘에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롤프 얀센이라는 사람이 쓴 드림 소사이티. 현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꿈을 꾸는 사람.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 누구냐?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은 촉매다. 뭔가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말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줘요. 꿈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지성이면 뭐라? 감천 같은 그런 세계 가운데 꿈이 드림 소사이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너무 빨리 발전해 나가는데요. 전부 다 꿈꾸는 자들. 뭐 화성에 가겠다. 달나라에 여행시키겠다. 꿈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도 지금 뭐 틀림없이 2020년엔 뭐 달나라 여행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꿈이 현실을 창조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또 뭔가 하냐? 어마어마한 부도 창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상상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꿈이 촉매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꿈이 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뭐죠? 네, 몸과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하늘과 통하는 채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향기, 공기, 전기 전부 다 기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라는 거, 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전기 같은 건 뭐죠? 에너지잖아요. 근데 에너지라고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파가 돼가지고 그 안에 뭐예요? 전부 다 정보가 담겨가지고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이 다 쓰잖아요. 그 전기,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서 풍기는 뭐죠? 에너지인 동시에 뭔가 정보라니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몸과 마음 가운데서 다 향기가 나와요. 다 향기가. 주파수가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다르고 뭐 얼굴 인상도 다르고 다 다르고 채취도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그 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가? 요즘에 상투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니까 수로니까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를 자꾸만 이렇게 뭔가 걷어내고 새로움으로 해탈의 길로 그런 가운데 뭔가 아름다운 향기가 뿜고 부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이 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실을 창조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만히 보면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요즘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창조성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다 꿈꾸는 사람들이라. 자꾸만 뭔가 산물 인터넷이니 뭐니 전부가 다 꿈꾸는 사람들이. 그 롤프 앤센 말 맞다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드림 소사이티, 꿈꾸는 자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다. 뭔가 자꾸만 창조적.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상상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그 사회가 왔다니까. 꿈이 촉매제예요. 아까 촉매 말씀드렸죠? 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도 뭔가 아니 꿈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진사대천명. 향기, 마음의 향기. 아까 마음의 향기가 예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경을 하는 거예요. 108배, 3000배 하는 게 다 그게 뭔가 아니 같은 맥락이에요. 다 108배 하면 뭐 좋습니까? 3000배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고 그러죠. 해보라. 촉매제라는 촉매제. 철을 촉매로 해가지고 허웅도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다종다양하게 노벨상 받았잖아요. 암모니아가 지금 쓰이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철을 촉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소를 고정시켜서 특수한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더라.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드림 소사이티, 꿈꾸는 자가 상상하는 자, 그 자가 뭔가 아니 꿈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 꿈이 촉매 역할. 그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드림 소사이티, 우리가 이 롤프 얀센 같은 덴마크 출신인데 자기도 무슨 돈이 많지만 세계적인 어떤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대단한 인물이죠. 그 사람 책은 아주 많이 인용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본질을 알게 되면 당장 우리가 금방 향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향기는 모든 그런 꽃만 향기 아니에요. 모든 만상들이 다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를 발산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향기를, 주파수를 가지고 향기를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영혼의 길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탁월한 인물들은 뭔가
듣기에 굉장히 좀 이상하죠. 공을 만나라. 공을 만나 허공을 만나라는 게 뭐예요? 텅 빈 걸 만나서 뭐래? 공을 만나라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비우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뭐 한때 뭐 보도에도 많이 됐고 뭐 영화도 막 나왔죠. 징비록. 유성룡이 서해 유성룡이 썼다는 징비록. 이전의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아니 징비 과거의 어떤 것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그래야지 후한에 대비할 수 있다. 과거의 것을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물의 본질은 결국 뭐예요? 전부 다 공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탈의 길을 가고 꽃망울이 터지면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가 과거의 징비, 과거의 것을 자꾸만 뭔가 척결해 나가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공기라는 건요 보세요. 향기는 내가 누구니 장미의 향기다. 라일락 향기다. 향기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자꾸만 과거의 어떤 그런 징비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징비의 어떤 그런 차원을 해탈의 길을 가면 점점 허공은 뭐라 그랬어요? 총매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그릇 따라서 담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꾸만 내가 나를 비우게 되면 공을 만나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공을 만나게 되는 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수행하라는 게 뭐냐? 버리고 비우고 배우라.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다. 우리가 공기란 말을 아까도 기란 말만 써요. 향기, 공기, 전기, 무슨 뭐 영기, 뭐 기란 말을 많이 쓰죠. 그 기란 말이 결국 뭐 에너지인 동시에 정보라고 말씀했으니까 자꾸만 분위기, 여름에 길을 자꾸만 바꿔야 돼. 자꾸만 뭔가 새롭게 일신 후 일신. 그러니까 인노베이션, 슌페탄 말 맞다나 혁신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회사마다 개인은 뭐죠? 해탈이라고 얘기한다면 회사는 뭐라?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즘엔 나라는 뭐라? 그러니까 이 정권의 어떤 정철학을 세운 사람은 뭔가 적폐란 말을 또 뭐 청산이란 말 이렇게 쓰고 나갈지 모르겠죠. 잘 돼야 되겠지만 과거는 무슨 신자유주의 그랬지만 요즘엔 뭐 보편적인 복지, 적극적인 복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 걸 이제 논아서 뭐 하자 그러는데 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다 뭔거 아니요. 저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저마다 다 향기를 뿜고 있는데 장미꽃, 뭐 라일락꽃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향기의 원천은 뭐냐? 우린 누구나가 다 호흡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공기라고 그랬죠. 공기. 이 의미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공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항상 흘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공기 그러면 그냥 산소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꽝이에요. 공기는 바로 뭐라? 공기는 부처님 나라의 거룩하고 장엄한 어떤 그런 정보랄까 부처님 나라의 어떤 거룩한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먹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릇 따라서 뿜어내는 게 개인적인 어떤 향기라고 할까요? 자꾸만 내가 껍데기를 벗어내면 뭐 적폐청산 좋고 해탈도 좋고 해탈직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꾸만 내가 나의 껍데기를 뭔고하니 벗겨내면 순수하게 부처님 나라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고하니 드림 소사이티 잠을 자게 되면 안에 입이 설치니까 다 잠자잖아요. 눈기 코 몸이 잠자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간절한 가운데 뭔가를 통하게 되면 그런 걸 아이디어라고 그러고 창의적이라고 창조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하는 건 꿈을 꾸는 자다 이렇게.
공기라거나 전기, 향기 이 3자를 가만히 놓고 비교해봐요. 공기는 부처님 나라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뭔가 호흡을 하고 살아도 공기가 들락날락 할 뿐이지 우리 몸에 얼마나 머물겠어요. 왜냐? 이 몸은 썩으면 이 몸은 언젠간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썩으면 그만이니까. 다이아몬드 경전에 나오죠? 다이아몬드 먹어봐라. 그럼 다이아몬드 먹게 되면 그게 네 몸과 섞이더냐?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 몸에 들락날락 하지만 이 몸에 머무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육신은 이거 부처님 말씀대로 생애할변부은교 사해할변부멸이라. 이건 정말로 허망하게 이를 데 없는 구름 한 덩어리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정말 너희들이 탁월한 아이디어로 한다면 꿈꾸기를 배우라. 프리 케쿨레 같은 사람도 꿈속에서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탁월한 아이디어가 꿈과 더불어 들어오니까. 그 일로르피 연선 말 맞다나 현대 사회는 꿈꾸는 자들이 시장을 지배한다. 드림 소사이티.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마다 이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실리콘밸리 전 세계적으로 두뇌 공학이니 뭐 AI 전부 다 이게 뭐죠? 인간의 신부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했어요. 두뇌 어떤 그 신부로 들어가려고. 의식의 탄생. 무엇이 과연 의식을 탄생케 하는가? Birth of consciousness. 의식의 탄생, 의식의 어떤 생성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혈투를 어떻게 그래야지 인공지능에다가 뭔가 하니 의식을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쉽겠냐? 의식의 탄생을 한다는 건 불교의 정수를 꿰뚫어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를 치열하게 뭔가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하니 요즘에 무슨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지옥 그럼 끝이지만 요즘에 뭐 신과 함께니 뭐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런 게 뭐 천몇백만이 보고 말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향수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악을 좋아한다. 왜 음악을 좋아해요? 우리 몸 자체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질량으로 돼 있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전부 다 이게 온 몸이 전부 다 진동하고 음악을 좋아해요. 미술 모든 빛은 전부 다 우리가 빛을 먹고 살자. 우리가 전부가 다 빛과 열을 뿜고 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눈에서 안광이 나오고 몸에서 무슨 뭐 아우라가 나오고 빛이 나오거든요. 빛은 전부 다 프리즘을 통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하고 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우리 삶이니까. 그게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참 문화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하버드나 예일 나온 친구들은 좀 옥스퍼드 캠브리지 장학금 줘서 공부하러 버리죠. 왜냐? 서양 문화의 원조가 전부 다 그쪽에서 다 나온 거니까. 문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비틀즈가 나오고 무슨 뭐 해리포터가 나오고 말이죠. 해리포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360조를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분명히 알게 되면 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향기, 전기, 공기. 기는 뭐라? 에너지인 동시에 정보다. 공은 뭐라? 부처님 세계. 전기는 이른바 따당땅땅. 우리가 전기를 다 쓰잖아요. 전자의 흐름. 향기는 우리 풍기는 거. 그런 걸 가만히 뭔가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뭐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하신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떠나게 되면, 왜냐? 이 우주는 수행의 바다거든요. 수행을 해서 공의 세계로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땅에 온 것도 뭔가 아니 수행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즉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수행하라 이거 아닙니까?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들도 그러네. 절 밖에 나가면 죽는다. 절 밖에 나가면 죽는다.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중들이 절에 안 살면 어디가 살아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어떤 공간이라는, 다 이게 뭔가 수행자의 공간이에요. 그 원효대사 같은 사람도 해골물 사건, 비일비일아 해골물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어딘지 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라? 해골바가지 물이다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어제 저녁에 뭐라 그렇게 맛있고 시원했는데 오늘 보고 구역질 난다. 결국 뭐라? 갈등은 분별에서 오는 거니까, 차별에서 오는 거니까. 갈등은 향기를 나쁘게 합니다. 지도논문 아니나 위험간택이려 단막증하면 통연명배하랴. 자꾸만 좋고 나쁘고 따지다 보면 갈등을 일으키면 몸과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악취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젯밤엔 달고 시원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날까?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지 않겠다. 차별을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떠나게 되면 하나가 되고 부처님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그 5분 법신향이라고 한 향, 항상 제가 있어요. 예불 할 때마다 항상 개양정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아상, 인간이 무지의 상태, 무명의 상태를 무명이 대죄니까, 무지가 대죄니까 무지의 상태,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동굴 바깥으로 나와야 돼. 플라톤의 동굴, 이른바 말하면 동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즉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 생각해야 될 게, 뭐 요즘의 경제를 뭐 시장을 무시하니 안 무시하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구보리 뭐라? 하와중생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가. 나를 평가받기 위해서 나를 시장에 내놔봐야 돼. 나란 상품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뭔가 이익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의미로운 존재인가. 상구보리가 중요하지만 하와중생이 같이 하나라고 그랬잖아. 자신의 향기를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에스테 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세계적인 향수업자냐, 뭐 화장품 회사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말이죠.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화학자. 세계적인 조향학교, 향수를 만드는 그런 학교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닷가에 가면 바다 냄새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더불어 살지만 산에 살다 보니까 산에 여러 산 냄새, 정말 싱그럽죠. 그 바다 냄새 같은 아쿠아딕이라고 그러나요? 시원한 바다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꽃향, 플로럴, 꽃의 향기. 특수한 향기들이 있어요. 또 과일 향기 있죠. 과일 향, 프루트 향. 또 우디, 나무향, 향신료, 스파이시, 향신료 같은 거. 참 이거 여러분 향기, 이 에스테로도 화장품뿐만 아니라 향신료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향신료 뭐 있어요? 고추 같은 거. 여러분 난 매운 걸 참 좋아해. 왜 매운 걸 사람이 고추고 매운 걸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고추에는 뭐가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고추 향기 있잖아요. 고추에서 나온 향기를 뭐라고 그래요? 캡사이신? 캡사이신. 그러면 고추를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극이 돼요. 몸이 막 열나요. 몸이 막 열나니까 뭔가 하니 두뇌가 몸에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몸에 고통이 막 닥쳐오니까 그때 두뇌에서 착각을 하는 거죠. 몸에 막 열이 나니까 몸에 무슨 비상 상황이 나보다 두뇌가 착각하면서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음식이 캡사이신이 몸에 들어가면서 몸 공간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몸을 혁신시킨. 그러니까 몸 공간이 완화제. 그러니까 이른바 엔돌핀 같은 거 몸에서 나오는 마약 같은 거니까. 그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 게 왜냐? 그래서 몸 공간이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뭔가 아니 엔돌핀이 분비되니까 이른바 매운 거 중독증 같은 거. 중독이 중독.
근데 매운 걸 먹으면서도 뭐라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러잖아요. 매운 걸 먹으면서도 그 몸에 어떤 그런 새로운 향을 뿜어내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성 상당히 강력한 그런 향신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돌핀은 팡팡 뿜어내니까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김치 같은.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 위장에는 또 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원리가 우리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캡사이신이 뭔가 아니 고추에 나오는 그런 강한 향신료. 그러니까 향신료를 좋아하는 게 거의 다 같은 이유예요. 강한 향신료를 쓰게 되면 그런 뭔가 아니 몸이 착각을 해가지고 엔돌핀이거나 좋은 물질을 발산시키니까 일종의 뭔가 아니 시원하고 진통작용, 이른바 몸의 고통을 가라앉히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무슨 캡사이신 고추 같은 걸 먹고 해서 뭐 위장이 나빠지고 그런 것도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몸과 마음을 던져서 수행하는 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래서 몸에서 강한 그런 그 안정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에스리 오더 말 맞다나 자기는 화학자니까 냄새를 지배하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거 상당히 깨달은 자의 얘기입니다. 냄새를 지배하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눈, 귀, 코, 몸 전부 다 마음으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 가운데서 중요한 거예요. 뭐 향수를 뿌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불교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걸 끌어들이면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가지런하게 말과 생각과 행동, 수행을 하는 가운데 정말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분위기를 갖습니다.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프루스트, 아까 마르텔 프루스트 말 맞다나 프루스트 효과라고 그래요. 향기로 사람을 잡는 프루스트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수행을 하고 몸과 마음을 가진하고 맵시, 우리 맵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시, 맵시 다 이거. 그러면 저 사람은 참 맵시가 있어. 벌써 그 사람이 끌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원천적으로 아까 뭐 바다의 냄새, 산의 냄새랄까, 꽃의 향기랄까, 과일의 향기. 바다에서 향기가 아름답잖아요. 바다 냄새. 갯냄새 같기도 하고 좀 바다의 싱그러운 냄새. 숲에 가면 숲의 냄새. 우리 마음을 정말 압도하잖아요. 시원해. 향신료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미물 중생들에서는 페로몬 같이 사람을 압도해버리고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향은 이 향기라고 하는 경험이면서 자극이면서 기억이라는 거예요. 향기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일깨우고 그리고 자극을 주면서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제대로 자기 자신의 향기를 모르실 거예요. 애들은 알죠. 아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엄마 냄새 난다고. 아이들은 예민하니까.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체험하고 사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보살님이 그러세요. 스님 우리 남편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어떤 범죄자가 범인이 떨어뜨리면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그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우리 아무리 맡아도 몰라요. 강아지가 아는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내를 매일 안아요. 남편을 매일 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게 뭔가 아닌데 근데 만약에 다른 여자를 안거나 다른 남자를 안아보세요. 그 영상이 떠올라요. 기라고 하는 건 전기, 향기, 공기 다 이게 영상화되거든요. 전기 같은 것도 모르 영상화되잖아요. 향기 같은 거 아까도 말했죠. 프루스트 효과처럼 향기를 딱 맡으면서 어린 시절의 모든 장면이 다 영화처럼 떠오릅니다.
그 마르셀 프루스트 잊어버린 과거를 찾아서 그런 소설이에요. 마들렌의 과자 하나 가지고 과거의 향기, 과자 향기가 과거의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다 떠올리게.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면 아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구나, 냄새가 달라졌구나,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그게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 눈은 못 속인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셨는데 내 방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이 여자가 그냥 미쳤냐고 스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제가 머리 깎고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요,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겹쳐서 떠오르는 이분이 딸입니까 하고 이렇게 머리가 길게 하라 종에다 끊어놓고 메모지에다 그리니까 이 거사님이 가만히 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니까 이 여자는 누굽니까? 딸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니까. 길다란 머리의 이 여자는 누구냐? 그리고 특징적으로 기억난 대로 좀 이렇게 그린 거죠. 눈매 같은 거라거나. 그 여자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떠오르는데 어떡할 거야? 네, 신장님들은 다 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과 함께도 업경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업경대 가면 다 걸려요. 여러분들 이 우주가 헐렁헐렁하지 않다고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기관은 눈이지만 맛보는 이른바 전부가 다 마음과 통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된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꽃이 있으면 향기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갈고 닦은 그런 그 중음신들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렇지 못한 중음신들은 더러운 악취가 난 데로 간다. 경전에 나오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불교대학 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인간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일찍 죽었지만 조나탄 아이브 그 디자인은 그 제품의 향기다. 뭘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 디자인은 그 제품의 향기다. 그 조나탄 아이브라고 그 당시에 디자인 전문가를 불러다가 딱 만들고 이거다. 그래가지고 애플이 저렇게 큰 거예요. 제품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그런 무슨 뭐 미혼모의 딸이고 아들이고 그건 떠나서 디자인처럼 뭔가 그 제품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또 어딘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 디자인은 제품의 향기를 아름답게 만든다. 스티브 잡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딱 그 물건을 잡고 물느끼잖아요. 그 제품에서 풍기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 조나탄 아이브가 애플을 만든 결정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심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 생각, 행동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의 향기. 그래서 아까 예불을 제가 자주 이 말씀이잖아요. 이 우리가 부처님 법신과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아까 5분 법신향이라고 말씀했죠. 개향, 개를 경건하게 지키는 자세가 중요해요. 정향, 기도하고 명상 참선하는 게 그래 중요하고 회향, 부처님 법을 자꾸만 연마하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해탈향, 이노베이션이죠. 자꾸만 자기 껍데기를 벗어. 그러면 해탈의 직연, 향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말이죠. 그냥 더 이상 맞는 가르침이 없어요. 5분 법신양인데 꿈꾸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정말 말이죠. 제가 어제가 우리 대학교 졸업식이었지?
대학교 졸업식이었지. 졸업식 가서 우리 여기 나오셨는지 몰라. 아 참 정말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이세요. 근데 법문을 듣다가 이분이 소설가예요. 글을 쓰는 분인데 법문을 듣다가 저거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딱 법문에서 듣고 그걸 소설화 시켰는데 그게 매직 스피어라는 그런 소설 써가지고 네이버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 책을 보내줘서 쭉 보니까 전부 다 법문 얘기. 이게 전부 다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영혼의 꿈 같은 거. 전부 다 법문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끈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책을 하나 가져주시더래요. 부처님 말씀이 꿈꾸는 세계 아니에요. 전부 다 상상력의 세계 아니에요. 어제 제가 그래서 학교 가서 그 책을 들고 가서 그분이 보내준 걸 가져가서 정말 상상력,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이게 전부 다 영혼과 연결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딱 들으면 그 사람 그걸 딱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호소력을 갖는 그냥 그런 책을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아주 우수상을 받아. 우수상. 네이버에서 매직 스피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젠가 쿠즈네츠 사이먼 쿠즈네츠겠죠?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 국민의 질이라고 했죠? 여러분 개인의 질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결정짓는 퀄리티가.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의 본질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얼마나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다. 부부간에도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함부로 아무 따나 살면 함부로 아무 따나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생산하는 거니까. 내 말도 생산하고 생각, 행동도 생산하는데 우리가 항상 마음이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뭉치면 질량이니까 부부가 서로 뭐라 경건하게 살면 경건한 아이가 나오겠지. 당연히 생산품이 아들, 딸들이니까 제품처럼. 제가 지난번에 어디 세미나를 가서 얘기했는데 거기 우리 한국에 이렇게 노벨상 못 받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모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일본 같은 데는 한 번 연구비를 주면 30년, 50년 연구비를 계속 주는데 우리나라 3년 마주 끊어버린단다. 그거 어떻게 연구를 하냐? 그럼요, 지구적으로. 여러분 간장들도 간장, 된장도 우리 법당에 어떤 유명한 가문의 종부님이 나오시는데 500년 먹은 간장이 있다면 공간인 줄 알았어요. 500년씩 간장을 어떻게 묵히냐 했더니 그게 그렇다는 거였죠. 이렇게 조금씩 뭐라고 하나 이거 이렇게 논아준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게 흘러가지고 자꾸만 분양을 하는 것처럼 500년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네, 많이 익어야 되거든요. 세월이 향을 뿜게 만듭니다. 정말 꾸준히 찰스도 유명한 제임스 그 뉴욕 타임스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무리 시간을 안 들인다도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만 시간은 뭐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한 달이면 100시간, 1년이면 어때요? 1000시간. 적어도 10년은 꾸준히 하루에 3시간씩의 전문가라는 그런 그 칭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디안들은 뭐라?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니까 서부개척 당시에 서부개척 하던 카우보이들이 너네 이상하다. 기도만 하면 비가 오니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지잖아요. 카우보이들도. 그럼 인디안들한테 달려가더라는 거야. 비 좀 내리게 해달라. 근데 꼭 기도하면 비가 내니까 무슨 비결이냐 했더니 네, 우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갔으니까 정말 누구든지요. 일을 시작하면 그거 될 거라는 걸 확신하세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성공할까? 실패할까? 중요한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역설적이지만요, 공포, 두려움이라는 건요, 그렇죠,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정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두려우니까 뭐라? 정말 강한, 두려우니까 더욱더 용감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정말 용기의 진정한 위대함을 일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수록 뭐라?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울수록, 공포를 느낄수록 더욱더 처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진정한 용기라니까요. 정말 용기의 진정함을, 정말 진정한 위대함을 깨우치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렵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하면요, 부처님이 다 아세요. 그 인간의 향기가, 그 인간의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건 누구나 다,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작은 즐거움, 작은 두려움이 있고요, 큰 일은 뭐라? 큰 일대로 큰 두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역설적인 어떤 그런 그 도구 같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더욱더 처절하게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래서 진정으로 위대한 용기였던 가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두려울수록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개인도 뭔고하니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불교에서 써요. 개인적으로는 해탈향이 나오는 거고요, 부처님이 다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린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린 너무 제약이 많은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히려 뭔고하니 그의 어떤 가치, 진정으로 용감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 같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회단체라거나 회사라거나 이런 데는 해탈이란 말보다는 끊임없이 혁신이란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계속 혁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innovation. 자꾸만 혁신하자. 자꾸만 국악을 탈피하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는 뭔가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씩 정권을 바꾸잖아요. 과거에 뭐 잘 안 돼. 위정자들 말로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잘 안 돼. 그게 바꿨어요. 바꿔서 또 뭐 적폐청산 막 해요. 또 국민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너희들 매일 떠들다가 이거 뭐냐?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제대로 우리 국민민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도 자꾸만 뭔가 해탈의 어떤 삶을 살면 분위기가 좋아지죠. 가족들도 좋아지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영자 얘기대로 분위기가 좋은 조직이 매출도 높대요. 네, 분위기가 좋은 가정이 뭐라? 발전의 정도도 뭔가 훨씬 탁월하겠죠. 분위기가 좋은 조직, 그러려면 뭐라?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잖아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여기는 우리 법당에 나오시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로 뭔가 하니 분위기 좋은 조직을 만들도록. 또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뭔가 분위기 좋은 어떤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무슨 혁신성장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나오는 개인, 사회, 나라, 이게 다 하나로, 일미진중 뭐라? 함시망이니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꾸만 해탈의 길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하니 대체로 뭔가 하니 여러분죠.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예를 들어서 무슨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자연의 향기를 맛보면서 뭐 산책을 좀 하신다든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지 않다 해롭다고 또 외로운 거 고립되어 있는 거 침묵이 금일 수도 있지만 침묵이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사회, 나라, 회사가 할 수 있는 일, 나라가 할 수 있는 일 전부가 이게 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있다. 침묵이 금일 수도 있지만 무기력을 낳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뭐 실패를 존중하는 사회라고 그러는 실패를 많이 하면 또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시도하고 실패하라. 기꺼이 실패하라. 그곳에 뭐라 향기가 나온다. 자꾸만 뭔가 해탈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향기가 뿜어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다른 나라 걸 많이 모방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방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혁신을 통해서 자꾸만 새로운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나라가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기는 학교예요. 우주에 있는 별나라들이 다 학교라는 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학교는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이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승이 되고 사회의 승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나라에 또 일하신 분 계시고 어느 곳이든 교사는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 그 회사의 향기, 나라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그런 사람들이 노력하자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예절이라는 게 바로 뭐라 마음의 향기인 것처럼 부처님 나라의 예경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모든 것이 다 영혼에 새겨집니다. 내가 얼마나 해탈의 길 갔는가 가고 있는가. 그래서 향기를 뿜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곳곳마다 다 이 허공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아니? 향기가 풍겨나가는 길이고 이 우주가 곳곳마다 여기 우리 땅바닥에 살지만 공고천이라고 허공이 전부 다 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공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무한대한 차원이 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허공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꾸만 개혁한다는 거, 해탈한다는 건 결국 뭐라? 나를 비우고 비우고 버리는 그러한 삶과 정신 가운데 정말로 창의성, 창조성이랄까? 공기, 전기, 향기 한번 가만히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피비린내 나게 수행하고 두려울수록 열심히 수행하는 거. 두려움은 재산이에요. 두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오히려 뭐라? 나의 용기를 더욱더 용감성을 강화시키는 위대한 영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팥죽도 뭐라? 계속 끓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거나 번뇌 같은 것, 번뇌가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망상이 나를 성장케 하는 영약이고 재료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나가 만들었고 과거의 결과물이고 지금 내일의 나는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게 다 전부 다 마음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니까 여러분 있죠. 정말로 세속에 너무 탐닉하다 보면 물질은 나를 어둡게 만들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개혁적인 인간, 혁신적인 인간, 해탈자적인 인간 그 길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이고 계양, 정양, 해양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 예불에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얼마나 나는 혁신적인 인간인가 이걸 물으면서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가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